방역 모범국으로 자신하며 K방역을 무시하던 베트남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외출 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호치민시는 코로나19 감염이 늘자 군 병력까지 투입해 검진 인력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10일 넘게 1만 명대를 기록하며 사망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팬데믹 선언 1년 1개월여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대는 사망자 수만 해도 미 시카고시 인구보다 많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이 56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기간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과거와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팬데믹 초기 엄격한 사회 통제로 V방역이라 불리며 각광받던 베트남을 비롯해 대만마저 이번 4차 대유행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던 나라였습니다. 인구 1억 명의 보건의료가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선방역, 후경제를 핵심으로 중국과 맞닿은 육로와 항공로를 즉시 폐쇄했으며 세계 각국의 항공편까지 막았죠. 사실 베트남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였는데요. 한국인의 입국도 통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 인원이 아무리 소설할지라도 마을을 통째로 봉쇄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아파트 전체를 폐쇄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감염자와 접촉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전원, 격리를 원칙으로 삼았으며 테스트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등 철저히 분리했다고 하죠. 베트남 내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필수 기관까지 길게는 3주까지 중지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자영업을 하던 한국인들도 속속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현지 영업을 하던 글로벌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최고 12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감염자 한 명이 격리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있는 베트남인 5만 명을 귀국시키려던 계획까지 백지화한 사례가 있을 정도였죠.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한 덕분에 베트남은 인구 100만 명당 15명이라는 낮은 감염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런 결과는 V방역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베트남이 공산 국가이기에 가능했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만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과 같은 기본적인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방역 방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덕분에 베트남은 코로나 위기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0년 국민 총생산 2.9%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둬 미국 매체 CNBC로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경제 성과를 거둔 곳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베트남은 올해 4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기부터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델타 변이와 낮은 백신 접종률이라 말합니다. V방역의 성과에 취해 백신 확보를 서두르지 않은 데다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이 낮은 것이 맹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베트남 인구 1억 명 중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2.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흐엉 레투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전까지 낮은 감염률을 보인 만큼 정부도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해 백신 공급 확보에 더뎠다고 지적하며 베트남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일찍 확보하기 어려웠고 선진국들에 비해 접종률도 뒤처져 있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정부 주도하에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 베트남의 V방역은 초기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팬데믹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자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흐엉레투 연구원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인간 안보와 경제 회복,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 강조했는데요. 베트남이 안정되기란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베트남의 국토는 길고 좁은 형태로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육로로 밀입국하는 이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가족 형태의 문화권과 열악한 노동 환경도 문제죠. 호치민시에는 공장 노동자만 약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숙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단체 생활을 하는 이들 특성상 한 명이 감염되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공장 지대뿐만이 아니라 내륙 지역의 주택도 길고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배수 시설과 쓰레기 처리 등의 위생 등이 늘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집에서 자연 치유되길 기다리는 것뿐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도 사망자가 높은 원인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의료시설이 열악한데요. 많은 환자들이 집에서 격리된 상태로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이마저도 개인들은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공안 요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1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코로나 방역 및 치안 유지에 나섰던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베트남 현지 상황이 연일 악화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9월 중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통제가 지속된다면 생산 이전 및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생산량은 대폭 줄었는데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베트남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톤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V 방역을 자신하다가 수렁에 빠진 베트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상황은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감염원 차단과 방역수칙 위반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등 적극적인 통제로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대만은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 체면을 구겼었는데요. 베트남처럼 백신 확보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감염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자 부랴부랴 백신을 구해 접종하기 시작한 후에서야 확산세가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대만 중앙통신은 대만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5만 도즈를 확보했으며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한 예약을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신하는 아시아 국가들마저 하나둘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는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에서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의 새로운 변이가 일본에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유전자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생겨난 변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이슈가 끊이지 않다 보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쪼록 한국이 특유의 현명함으로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